피가 묻은 개의 입, 무릎 꿇고 흐느끼는 아버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베를린 외곽의 한 집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성범죄자의 소나기에서 소녀를 구한 건 경찰도 무기도 아닌 한국에서 온 작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저 잡종개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모두가 비웃었던 그 작은 생명체. 하지만 위기의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행동이 펼쳐졌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험을 어떻게 감지했을까요? 침입자를 단 한 번에 제압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진돗개의 충격적인 실화.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외곽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고 있는 하인츠 바우어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7년째 혼자서 16살 딸 리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내와 사별 후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제가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었는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은 약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늦은 밤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딸 리나의 방 창문 아래 놓인 낯선 꽃다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남긴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딸 리나의 행동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말이 없어져 있었고 밤마다 문단속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리나에게 물었죠. 리나, 이 꽃은 누가 놓고 간 거니? 리나는 창백한 얼굴로 제 질문을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직감이 이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 밖 CCTV를 확인했고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낯선 남자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어요. 허리춤에는 뭔가 불룩한 물건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집 앞에서 그 남자를 마주쳤을 때 제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봐요, 당신 누구요? 여긴 사유지입니다. 그는 순간 당황하더니 웃음을 지으며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단순 배회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무력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키워온 딸인데 지켜야 할 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리나가 주저하며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몰래 찍은 듯한 각도에서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이었죠. 댓글에는 곧 만나 같은 불길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어요. 리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 계속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딸의 공포에 찬 눈빛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딸이 등하교할 때 데려다 주거나 마중 나갔지만 병원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은 어쩔 수 없이 딸을 혼자 둘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면 뭐라도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도 라이코라는 개가 있었거든요. 형을 괴롭히던 동네 불량배들에게 용감히 맞서던 그 개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의 안전을 위해 방범 장치를 강화하고 이웃에게도 상황을 알렸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지킬 수 없는 순간 딸을 보호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보호견을 입양하기로요. 실용주의적이고 원칙적인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강하고 사나운 대형견 핏불이 딸을 지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그 개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보호소에 전화를 걸어 요청했어요. 핏불 성견 한 마리 입양하고 싶습니다. 경계 본능이 강한 녀석으로요. 담당자는 핏불 한 마리가 있다며 자세한 정보를 입양 당일에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는 생각에 말이죠. 드디어 입양 당일이 왔고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병원 야간 근무가 없는 날이라 리나와 함께 보호소에서 든든한 보디가드를 데려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데려온 것은 제가 기대했던 핏불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핏불을 요청했는데요. 제 앞에 선 건 핏불이 아니었어요. 작은 체구의 하얀 털을 가진 꼬리를 말고 구석에 웅크린 개였습니다. 어깨 높이는 겨우 50cm 정도, 몸무게도 20kg 채 안 되어 보였어요. 핏불과는 거리가 먼 외모였죠. 보호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종이를 넘기며 말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바우어 씨. 시스템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이 아이는 진돗개입니다. 한국에서 온 견종이에요. 한국개요? 농담하시는 거죠? 전 핏불을 요청했습니다. 강하고 위협적인 개가 필요해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개의 서류를 꺼내 보이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교환은 가능합니다만 절차상 최소 2주가 필요해요. 진돗개도 훌륭한 보호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적 보물로 여기는 견종이라더군요. 국가적 보물이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이 작은 개가 어떻게 우리 딸을 지키죠? 짜증이 치밀고 있었어요. 딸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작은 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 개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최소한 임시로라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핏불이 준비되는 대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의했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이런 개가 과연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핏불은 그 모습만으로도 위협적이지만 이 개는 하얗고 작았어요. 누가 봐도 무서워할 것 같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뒷좌석에 태운 진돗개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창 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도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말이에요. 리나, 개가 왔어. 근데 핏불은 아니야. 집에 도착해 딸을 불렀어요. 리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현관으로 나왔다가 진돗개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빠, 이 개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리나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보호소의 실수로 핏불 대신 한국견이 왔다고요. 리나는 평소와 달리 개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잠시 바라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핏불이 오면 바로 교체할 거야. 2주만 참자. 제 말에 리나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불안함이 다시 그녀의 눈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개가 스토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진돗개는 집안을 둘러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저 현관 근처에 앉아 조용히 있을 뿐이었죠. 다른 개들처럼 흥분해서 뛰어다니거나 짖지도 않았어요. 마치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내 침대야. 거실 한쪽에 개 침대를 놓고 말했지만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쓸모없어 보이는 이 개의 짜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개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한국견, 그 나라 개들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 마음속으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딸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작고 조용한 개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직장 동료 밀러가 키우는 핏불은 체구도 크고 짖는 소리만으로도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런 개를 기대했는데 눈앞의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진돗개는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먹이를 줘도 바로 먹지 않고 제가 자리를 떠난 후에야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한 개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도대체 이 개는 뭐 하는 놈이지? 잠자리에 들기 전 진돗개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개들처럼 활발하게 놀거나 관심을 끌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리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진돗개는 천천히 일어나 리나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조용히 누웠죠. 처음엔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눈빛에는 묘한 집중력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키기로 결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하지만 당시엔 그런 것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진돗개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제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문을 열자 진돗개는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뒤로 리나의 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넌 정말 이상한 개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 작은 개가 위험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핏불 대신 한국견? 바우어, 당장 교환해. 그런 작은 개가 뭘 할 수 있겠어?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진돗개는 여전히 리나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리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진돗개는 그저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비원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은 약해 보이고 있었어요. 위협적이지 않았고 강한 인상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개는 뭐 하고 있어? 리나에게 물었어요. 딸은 고개를 들어 방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저기 있어요. 따라오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요. 반응은 없어? 제가 물었어요.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것 같아요. 리나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어요. 지켜본다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그날 밤 보호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가능한 빨리 핏불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죠. 담당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는 한국에서 수천 년을 사람 곁에서 조용히 지키며 살아온 견종입니다. 바우어 씨,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보호소 직원의 말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딸을 지켜줄 강한 개였으니까요. 겉보기에 약해 보이는 이 한국견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창문으로 보니 집 앞에 또다시 낯선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스토커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CCTV를 확인하자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꽃다발을 놓고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창가로 다가와 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 개의 자세가 경직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위협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좌절감에 화가 치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핏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창 밖을 노려보는 진돗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넌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이걸로 어떻게 지켜? 그 개는 제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리나의 방문 앞 의자에서 잠들었어요. 딸을 지킬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여전히 리나의 방문 앞에 앉아있는 진돗개였습니다. 그 개는 정말 특이했어요. 마치 자신의 몫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저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죠. 제가 몰랐던 것은 그 조용한 행동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였어요. 그리고 이 개가 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충성스럽게 주인을 지켜온 견종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한국견은 그저 낯선 존재였을 뿐이에요. 아직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리나는 평소보다 늦게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죠. 분명 울었던 흔적이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널 괴롭혔니? 딸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 사진이 또 올라왔어요. 이번엔 학교 앞에서 찍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스토커는 이제 학교까지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딸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내일 학교에 데려다 줄게. 혼자 다니지 마. 리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거실에만 있던 진돗개가 천천히 일어나 리나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조용히 누웠죠. 처음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진돗개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새 리나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죠. 마치 딸을 지키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나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진돗개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나가 문을 열자 진돗개는 그녀의 발 앞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함께 나가고 싶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 이개가 저랑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리나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어요. 진돗개의 행동이 평소와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에 개를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안 돼. 개는 집에 있어야 해. 그 말을 하자마자 진돗개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앉았어요. 명령에 복종하는 듯 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리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진돗개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CCTV 모니터를 확인하던 중 오후에 녹화된 영상을 보게 된 것이죠. 리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진돗개는 갑자기 창가로 달려가 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몇 초 후 화면에 후드를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집 건너편에서 서성이는 그 스토커였죠. 놀라운 것은 진돗개가 리나보다 먼저 그 존재를 감지했다는 점이었어요. 리나가 들어오자마자 진돗개는 문 앞에서 리나와 창문 사이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말이에요. 이 개가 리나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의심스러웠지만 영상은 명확했어요. 진돗개는 우연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리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리나에게 물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돌아올 때 이상한 사람 보지 않았니? 리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근데 이 개가 좀 이상했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창문 쪽으로 가더니 계속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날 밤 리나가 잠들기 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항상 무심했던 리나가 진돗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너 나 지켜주려고 했던 거야? 리나의 말에 진돗개는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어요. 리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이름은 뭐예요? 리나가 물었어요. 아직 이름도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진의 느낌도 있고 귀여운 이름 같아서요. 리나가 처음으로 그 개에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죠. 독일인 동료 밀러 박사에게 진돗개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오, 진돗개요? 한국에서는 국보급 견종이라고 합니다. 조용하지만 주인이 위험할 때는 놀라운 용맹함을 보여준대요. 한국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지키는 존재라는 표현이 있다더군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스토커의 행동이 대담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빠, 저 정말 무서워요. 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결심했어요. 야간 근무 때 리나를 집에 두되 미카와 함께 있게 하기로요. 이웃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오후 10시경 리나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아빠, 미카가 계속 창문을 보고 있어요. 조금 이상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창문 근처에 가지 마. 침실 문을 잠그고 있어. 지금 경찰에 연락할게. 병원을 나서고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경찰에 신고했고 20분 내로 도착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집까지는 최소 25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2대와 앰뷸런스가 이미 와 있었어요. 현관문을 통과하자 리나가 담요를 두른 채 앉아 있었고 수갑이 채워진 남자는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로 향하고 있었어요. 리나, 괜찮아? 딸에게 달려가 꼭 안고 있었어요. 다 미카가 저를 구했어요. 미카는 리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입가에 약간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스토커가 창문을 깨고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정말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침입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날 밤 17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무릎을 꿇고 미카를 안으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스토커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그는 성범죄 전과자로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리나를 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서는 리나의 사진들과 함께 납치 계획이 발견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나가 말했어요. 아빠, 미카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핏불로 바꾸지 말고요. 저도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미카는 이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물론이지. 미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사건 이후 3개월이 흘렀어요. 오늘은 미카가 우리 가족에게 온 지 정확히 100일 되는 날입니다. 리나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식 100일 행사를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고요? 한국에선 100일이라고 해서 중요한 날을 기념한대요. 미카가 우리 가족이 된 지 100일이니까요. 리나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미카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리나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밤이면 변함없이 그녀의 방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밤 창문 너머로 베를린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고 위협적인 외모일까? 아니면 미카가 보여준 것처럼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용기와 헌신일까? 정답은 분명했어요. 진짜 강함은 과시가 아니라 행동에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미카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미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의 진돗개처럼 진짜 힘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옵니다. 소리 높여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필요한 순간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종종 화려하고 큰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충성심과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 독일 가족이 배운 교훈처럼 때로는 가장 조용한 존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